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방시대, 새롭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고유림입니다. 앞으로 지역 소식들을 통해 강원의 숨은 매력과 보물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원 생활도민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에 살지는 않지만 강원을 사랑하고 자주 방문하거나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활도민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체류하며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5년 1분기 인구 감소 지역 생활 인구 산정 결과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강원 생활도민증 제도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강원 생활도민 제도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지역은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군입니다. 영월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영월읍에 위치한 드론 비행 연구센터에서 드론시티 영월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영월군은 2015년 드론 시범 공역으로 선정된 이래로 2024년 드론 테마파크 준공과 더불어 각종 드론 레저 스포츠 대회, 문화 행사 등을 개최했는데요. 앞으로 영월군은 드론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드론 기업들이 정착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성장 기반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및 청령포원에서 오는 31일까지 가을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조형국화, 화분국화와 함께 영월군 정원관리사 연합회에서 재배한 분재국화 및 대국 등이 전시됐는데요. 이외에도 지역 작가들이 참여한 유화 작품도 선보이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원 해설도 제공됩니다. 상류 지역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교량 침수로 통행 불편을 겪었던 파른교가 정비를 마치고 지난 1일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시 매년 수차례 교량이 침수되어 지난 2022년부터 정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기존 파른교는 철거될 예정입니다. 영월의 조선민화박물관에서 12월 20일까지 제28회 김삿관 문화재 기념 전국 민화공모전 수상작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2025 전국 민화공모전 대상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이미연 씨의 작품을 비롯해 2025 전국 초등학생 민화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강서진 군의 작품도 전시될 예정인데요. 전국 민화공모전은 2000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영월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재치와 풍자를 통해 삶의 여유를 노래했던 방랑시인 김삿갓의 정신이 오늘날 영월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가을이 시작되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김삿갓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 속에서 웃음과 여유를 나눴던 축제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을의 정취가 물든 영월에 전통과 현대를 잇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조선의 방랑시인 김삿갓의 풍자 정신을 기리는 영월 김삿갓 문화제가 개최되었는데요. 김삿갓 문화제는 조선시대 시인 난고 김병현 선생의 시대 정신과 문학예술론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가을 열리고 있죠. 올해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시대의 김삿갓이라고 하는 방랑시인 또는 천재 시인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문학적인 세계를 다시 재조명해보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그런 주제로 해서 28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으로 전통과 현대를 만나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제28회 김삿갓 문화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는데요. 천재 시인이라고 하는 김삿갓의 조선 과거 대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을 하고 있고 많은 문인들을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 둘째 날 김삿갓 문화제의 대표 행사 중 하나인 김삿갓 제향이 진행되었는데요. 그가 생애 마지막을 보낸 영월 김삿갓면에 자리한 묘역에서 난고 김병현의 넋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향은 김병현 씨가 영월에서 사시면서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하는 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분을 넋을 그리기 위해서 제향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삿갓이라고 불리던 난고 김병현. 그는 지난날 부패한 사회와 권위에 맞서 풍자와 해학의 시를 남긴 방랑 시인인데요.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의 삶에 공감하며 형식보다 마음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문학 세계를 펼쳤습니다. 제향은 제일 먼저 초원관, 그다음에 아흔관, 종관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초원관은 군수님이 하시는데 군수님은 제주로서 이제 모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흔관은 둘째 가정으로 얘기하면 둘째 아들로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종원관은 셋째 아들이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제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김삿갓 제향은 최명서 영월 군수와 선주헌 군의장 등이 헌관으로 참여하고 지역 주민과 안동 김씨 후손을 비롯한 문학의 인사들이 함께했는데요. 시인의 뜻을 계승한다는 마음을 담아 그의 풍자와 자유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요 김삿갓 우리 안동 김 제사라고 참석했어요. 이 어려운 세상에 모두 함께 모이기 힘드는데 모여서 정말로 즐겁고 좋습니다. 김삿갓이라는 그 제에 참석한 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묘역에서 제향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김삿갓 문학관 앞에 설치된 메인 무대에선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요즘 K대헌이라고 많이들 K문화를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영월에 왔을 때 영월의 단종축제라든가 김삿갓 축제에 있어서 한복으로 우리 김삿갓 문화를 한번 담아보자라고 해서 콜라보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김삿갓 문화제 한복 패션쇼는 시니어 모델들이 함께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한데요. 시간의 품격과 삶의 이야기가 깃든 걸음으로 전통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깊게 빛내줬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정말 사회 활동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모든 분들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데 있어서 마지막에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시니어 활동에 제가 사회 봉사로 접하다가 이렇게 문화 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패션쇼를 앞둔 대기실. 마지막으로 한복의 고름을 매만지며 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에 바쁜 모델들의 표정에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한 3년 좀 지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김삿갓 방랑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김병년 그 김삿갓의 삶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오늘 이 김삿갓 문화제에서 한복 패션쇼 그 무대에 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무나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한복 패션쇼는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노력하고 있는 한국전통무형문화재 지능재단과 함께했는데요. 그동안에 18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고 개성하는 그런 단체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삿갓 축제는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처음이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행사인데 이 김삿갓 축제 행사에서 우리가 더욱
한복 패션쇼가 빛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삿갓 한복 패션쇼는 김삿갓 시인의 활동 시기였던 조선시대의 멋을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영월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복 패션쇼가 더욱 특별한 이유, 김삿갓의 시조와 함께한다는 건데요. 문화와 문학이 함께한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성이 나면 삿갓 들고 누각에 올라 알 구경한 속자 그관 대외시 만천풍우 동무수. 자기가 삿갓을 쓴 이후 한 40년 그 전국을 유랑하면서 그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그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읊은 시입니다. 이게 실수하지 않을까. 사실 마음도 졸였는데 그래도 실수 없이 무난하게 잘해서 좀 마음이 뿌듯하이. 하여튼 따뜻합니다. 현재 마음이. 쇼가 진행되는 동안 고운 한복 자락이 무대 위로 흩날리고 모델의 한 걸음 한 걸음 한복의 색감이 무대에 피어나는 것 같은데요.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무대. 이 순간 한복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세련되고 잠재력 발견을 토대로 좋았습니다. 수련. 이런 볼 기회가 별로 없죠. 우리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여러 가지 한복이 많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패션쇼가 끝나고 오후가 되자 여기저기 심상치 않은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축제장 곳곳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왜 이런 옷 입으신 거예요? 걸으려고 왔어요. 어딜 걸으시려고요? 여기 해악의 길 걸으려고 왔습니다. 김삿갓이 시를 읊으며 걸었던 길을 재현해 문화재를 찾은 관광객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체험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김삿갓 해악의 길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김삿갓 문화재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저는 이거 항상 참여하고요.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기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문예술치료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해악의 길에서 만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조금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해악의 길 걷기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 전원이 직접 김삿갓이 되어본다는 것인데요. 삿갓과 두루마기, 괴나리 보찜 등 풍자와 무소유의 김삿갓 정신을 되새기며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죠. 그렇게 참가자들은 김삿갓 문화관을 출발해 묘역을 지나 생가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을 걷게 되는데요. 더위가 물러난 선선한 날씨를 만끽하며 걸어봅니다. 안 힘드세요? 아유, 힘은 들지만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좋은 데를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고즈넉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계곡 물소리가 속삭이고 온몸으로 솔바람이 느껴지는데요. 김삿갓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길 위에서 자연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작품이 됩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왔는데요. 그동안에 비도 많이 와서 그런지 물살도 아주 세고 낙엽도 이제 조금씩 지는 것 같고 단풍도 들고 너무 좋아요. 네, 한껏 즐기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후손들이 이 자연을 즐기면서 또 힐링도 되고 참 좋습니다. 해악의 길은 단순히 걷는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은 한 사람의 일생을 둘러보며 그의 삶과 정신으로 따라가는 순례자가 되어보는데요. 사람의 진심과 자유를 택했던 시인 김삿갓. 길을 걸으며 그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정리도 잘 돼 있고 사람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비도 오는데 이거 가다 올라오니까 공기도 좋고 신선하고 공기 좋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참 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과 풍류,
그리고 여유로움을 만날 수 있었던 김삿갓 문화재. 내년에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영월의 김삿갓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삿갓 하나에 담긴 해악처럼 우리 삶에도 미소가 번지길 바랍니다. 영월 김삿갓 문화재 현장 만나보고 왔는데요. 해악 정신을 되새긴 제양부터 전통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한복 패션쇼, 그리고 길을 걸으며 여유를 나눴던 해악의 길 걷기까지 과거의 풍류를 오늘날에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날은 흐렸지만요. 현장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영월의 가을과 함께한 김삿갓 문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영월 문화관광재단은 내달 13일까지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구석구석 서로 다시 보다 진달래 사진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단순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을 벗어나 관광객이 스스로 공간을 살펴보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전시로 운영됩니다. 주중에는 시민 도슨트가 상주해 장소에 대한 설명과 영월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고 하니까요. 사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이어서 다음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은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입니다. 원주 지역 소식입니다. 국내 최장 도시숲인 치악산 바람길 숲의 전 구간이 지난 17일 개통됐습니다. 바람길 숲은 우산동부터 반곡, 관설동까지 도심 6개 동을 통과하는 11.3km의 도심 숲길인데요. 시는 앞으로 바람길 숲이 원주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구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이 오는 11월 7일에 정식 개관됩니다. 과학관은 전 캠프롱 부지 내에 지난 2023년 착공을 시작해 올해 5월 준공됐는데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육성 및 원주시 바이오 헬스케어, 드론 산업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과학기술 체험회장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 일대가 은행나무 광장으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반계리 은행나무는 가을철 황금빛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광장 조성 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참해 은행나무 23그루 식재와 야외 무대 설치 등을 지원해줬습니다. 2001년 이후 중단됐던 원주시민체육대회가 24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체육대회는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시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결속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대회는 원주시 체육회가 주최하며 11월 1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그 고장의 정취를 담은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춘천의 닭갈비, 속초의 아바이 순대, 강릉의 초당 순두부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리고 원주에는 따뜻한 정과 손맛이 담긴 만두가 있습니다. 지역의 맛과 이야기를 간직한 한 그릇으로 원주의 또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겨운 맛을 만나기 위해 원주로 떠나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만두, 그리고 그런 만두를 사랑하는 원주. 지금 이 시기에 원주에 오면 다양한 형태로 만두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두의 진심인 도시 원주를 만나보시죠.
명실상부한 만두의 도시 원주. 지난 2023년부터는 원주 만두 홍보를 위해 원주 만두 축제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원주 만두 축제 어떤 축제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주 만두 축제는 올해 3회를 맞이하는 네, 축제예요. 맞습니다. 그 1회 때, 2회 때 정말 많은 관광객, 방문객들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먹거리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는데 공간도 확장하고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행사도 곁들이니까 더더욱 풍성한 행사니까 많이들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특히 이 부분에 신경 썼다, 이 부분에 집중하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1, 2회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랑 문화의 거리를 활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했어요. 우리 오시는 분들이 혼잡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원일로 A도를 갖다가 저희가 통제를 해가지고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전 세계 만두뿐만 아니라 원주 만두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올해부터는 운영 주체가 문화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을 갖다가 좀 더 퀄리티 있게 준비했는데요. 라이브 쿠킹쇼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유명 가수 공연도 있지만은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거리 특성에 맞는 그런 거리 퍼포먼스 공연도 할 예정입니다. 만두의 도시에 왔으면 만두를 먼저 먹어봐야겠죠. 원주에 가면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만두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에서는 조금 특별한 만두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전국 최초의 만두 카페라고 합니다. 1층에서는 포장, 2층에서는 방금 만든 만두를 바로 먹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서 있으니까 김도 모락모락 나고 냄새도 너무 좋아서 빨리 먹으러 가고 싶어요. 매일 아침 직접 만든 만두소로 만두를 빚어 판매하는 이곳. 만두의 신선한 맛을 위해 그날 만든 것은 그날만 판매한다는 원칙으로 가게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만듭니다. 그래야 신선한 만두를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거든요. 힘들기는 한데 50여 년을 만두만 만들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천직처럼 또 늘 해오던 일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두 빚고 저녁 때 끝나면 재료 준비하고 야채 준비하는 건 아주 몸에 배해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네. 사장님의 손길이 꼼꼼히 닿은 만두. 직접 반죽하는 쫀득한 만두피와 꽉 찬 속을 보고 있으니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이곳에는 구워 먹고 쪄먹는 만두뿐 아니라 특별한 만두도 있다는데요. 사장님 앞쪽에 보니까 탕수만두? 저 특이한 만두가 있던데 저건 어떤 음식인가요? 지난해 만두 축제를 하면서 시에서 저희 만두 맛보고 상설 매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오픈을 했거든요. 그 똑같은 김치만두, 고기만두면 특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개발한 게 탕수만두, 마라만두, 카레만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탕수만두는 업그레이드해서 여기에 오늘 이제 넣어드릴 건데 치즈떡이나 탕수 고기 육을 넣어서 요리로 승화시켜서 탕수만두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2번씩 튀겨 만드는 탕수만두. 끝까지 바삭한 식감으로 탕수만두에서는 부먹 찍먹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드디어 촉촉하고 담백한 찐만두와 바삭하고 달콤한 탕수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만두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를 보시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김도 모락 나는 거 보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특히 탕수만두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군만두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 혹시 이거 ASMR 되나요? 너무 바삭하고 저는 사실 이게 뻔한 맛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군만두를 항상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근데 정말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새콤하고 너무 맛있고 만두 속과 탕수육 소스의 만남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원주에 놀러 오시면 꼭 만두를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주 오면 뭐다? 만두다. 너무 맛있어요. K 만두의 매력에 푹 빠진 예린 리포터. 열심히 먹었으면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원주시장 한편에 원주 만두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만두 팝업 스토어를 찾았는데요. 만두 가게 팝업 스토어 어떤 곳인가요? 저희 만두 가게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만두 가게라는 상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팝업 스토어입니다. 원주시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원도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팝업 스토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팝업 스토어를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포토존이에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두 키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만두를 빚어서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만두 빚기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두 빚기가 처음이라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절한 안내문과 준비되어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동그란 만두피와 고기소, 김치소까지 준비 완료. 맛도 다양하지만 만드는 사람에 따라 모양도 다양한 만두. 과연 예린 리포터가 만드는 만두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름 만두 같지 않나요? 만두 빚어보셨어요? 아니, 빚어보긴 했는데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가지고. 만두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예린 리포터. 이리저리 모양을 잡으며 만들다 보니 만두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은데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만두 소를 욕심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만두 팝업 스토어에서는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를 바로 찜기에서 찐 뒤 그 자리에서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만두가 쪄지는 동안에는 팝업 스토어를 둘러보면 되는데요. 다양한 볼거리로 마치 속이 꽉 차 있는 만두 같은 팝업 스토어입니다. 이 안에 포춘 쿠키가 들어있는데 포춘 쿠키 안에는 저희 음식 관련 명언 있잖아요. 네네. 그 명언의 주제를 만두로 바꿔서 돼 있는 만두 명언입니다. 이렇게 코인 드릴게요. 안 좋은 것도 혹시 나오나요? 아니요, 좋은 것만 있습니다. 오! 여러분 먼저 봐주세요. 만두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로도 못 고친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이죠? 맞아요. 팝업 스토어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완성된 예린 리포터표 만두. 어째 조금 투박한 듯한 모양인데 과연 만두로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또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예쁜 걸 드는 게 문제예요. 예쁜 거 든 거예요? 예쁜 거 든 거예요. 진짜. 이거 땄어요? 이거 땄어요? 10분 만에 만들어졌는데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큰 기대 없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다니까요. 만두를 먹고 만들어봤으니 이제 눈으로 볼 시간입니다. 이곳은 축제에서 선보일 연극 연습이 한창인 곳인데요. 원주가 얼마나 만두에 진심이냐면요. 만두를 주제로 한 연극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올해는 더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 원주 만두축제. 특히 원주 시민들이 만두를 주제로 직접 창작한 음악극 봉천내 사람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연극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음악극 봉천내 사람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봉천내 사람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 앞에 흐르는 원주천이 예전에는 봉천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의 토착민과 이주민이 그 만두라는 소를 표현을 하고 원주시가 만두피. 그래서 이 하나의 만두처럼 잘 어우러져 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에 만두가 들어가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원주 문화재단 지역 브랜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지난해 12월 초연과 지난 6월 재연까지 큰 호응을 얻은 창작연극 봉천네 사람들. 둥글고 담백하게 살아온 원주 사람들을 대표하는 소재로서 만두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아,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연극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연습실에도 만두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를 봐도 만두는 안 보이는데요? 만두가 혹시 어디 있죠? 예, 제가 만두입니다. 전만두. 실제로 성함이 만두신 건가요? 네, 만두 역할인데요. 이름이 전만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버지는 전국수. 네. 계속 공부만 하다가 사회성이 결여돼서 결국에는 다 물 먹고 집으로 이제 낙향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집안의 우한 덩어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대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실제 무대처럼 연습을 하는 배우들.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연극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극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나 명대사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장면은 뭔가 어머님의 만두를 제가 막 푸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가 될까 봐. 그래서 그 장면을 저는 되게 애정 있고, 그리고 명대사는 어머님의 만두 피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좀 쾌감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그것도 스포 될까 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명대사와 내용을 들으니 어떤 내용일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연극은 만두축제 기간인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소극장에서 공연된다고 합니다. 만두 김치가 정말 중요해요. 그치, 김치. 맛있는 김치를. 올해 만두축제에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만두 공연도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연 굉장히 재밌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번에는 시민으로서 같이 축제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박명수 씨, 이영벽 셰프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공연 재밌게 준비하겠습니다. 봉천네 사람들 화이팅! 만두의 도시 원주,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만두가 생각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이번 주말 열리는 만두축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두를 손으로 만들고 입으로 맛보고 연극을 즐길 수 있었던 원주 만두 여행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채로운 만두의 향연이 펼쳐질 원주 만두축제. 오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역의 손맛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를 통해 만두의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원주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맛과 문화의 도시 원주에서 즐거움을 나눴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매력을 품은 강원도 북쪽으로 떠나봅니다.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죠. 다음 지역은 희망이 있어 살만한 곳, 아름다운 땅 철원군입니다. 철원 지역 소식입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가을꽃이 피어있는 고석정 꽃밭에 지난 15일 기준 총 43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과거 고석정 꽃밭은 탱크와 포성이 가득한 군 훈련지였는데요. 평화의 꽃밭으로 변모한 이래 많은 인기를 끌며 철원 관광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고석정 꽃밭 가을 개장은 오는 11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7년 이상 운행이 중단됐던 경원선 철원 백마고지 연천 구간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재개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국내 최초 수소열차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수소열차 도입으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철원군 금남면의 금남면 복합청사가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건물은 3층 규모로 1층 민원실과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2층에는 회의실, 3층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청사는 양지마을 생활문화 공간과 연계되어 주민들의 생활,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원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은하수교와 횃불 전망대가 야간 개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하수교와 횃불 전망대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한탄강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요. 야간 개장은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철원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철원은 한국전쟁의 흔적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고장이죠. 그 의미를 담아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청춘이 바라본 지방시대 청바지를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아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방시대 시청자 여러분, 김가은입니다. 오늘은 철원 역사문화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철원의 역사 그리고 자연, 특별한 쇼까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떠나보실까요? 청춘이 바라본 지방시대 청바지. 오늘 가은 씨와 둘러볼 곳은 철원 역사문화공원입니다. 금강산 관광의 시작점이었던 철원역을 중심으로 1930년대 철원의 근대 시가지를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철원은 일단은 이제 번성했던 시기는 이제 궁예가 철원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태봉국을 세웠던 첫 번째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번성을 했었고, 그 다음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철원에 철도를 건설하고 철원 평야를 개척했을 때 철원이 좀 번성을 하게 됐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한국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여기 있던 철원의 시가지는 다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그 기억을 다 잃어버려서 그 화려했던 그 철원의 경제적 번성기를 복원을 하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여기를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철원에 있던 의상실, 은행 등의 건물을 재현해 놓은 철원 역사문화공원. 먼저 만나볼 곳은 철원 양장점입니다. 서양 문화가 전파되면서 철원도 도시화와 함께 양장점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철원 양장점인데요. 여기에서 옛날 옷들을 빌려서 입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옛날 옷들 입어보겠습니다. 양장점에선 옛날 교복과 개화기 의상, 소품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포토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거 향수를 느낄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피디님, 저 다 됐어요. 네, 나오세요. 어때요? 옛날 교복 컨셉이랍니다. 어떤가요? 예쁘네요. 마음에 드는 의상을 고르고 배경까지 선택하면 준비 완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을 법한 교복을 입고 가은 씨도 추억을 남기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가은 씨의 발길이 닿은 두 번째 장소, 1899년 개교한 철원 국립보통학교입니다. 6.25 전쟁으로 학업이 중단되기 전까진 큰 규모의 학교였는데요.
휴전 이후엔 철원 국민학교로 복귀해 지금의 철원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옛날 학교 모습이잖아요. 어때요? 이런 학교 보니까? 어색해요. 어색해요? 지금 학교랑 어떻게 달라요? 의자가 무거워요. 의자가 무거워요? 요즘에 이제 이런 학교 다녔으면 어떨 것 같아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저런 칠판 본 적 있어요? 우리 반 선생님은 칠판을 낙서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랬는데 낙서가 돼 있어요? 혹시 저 밑에 있는 거 저거 네모난 거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저거 뭔지 몰라요? 네. 교실 뒤편엔 근대 교육 중심지답게 당시 사용했던 옛날 교과서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배우는 교과목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생소한 과목들도 있습니다. 여기 옛날 교과서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960년대부터 90년까지 사용한 교과서가 전시되어 있어요. 다른 뭐 체육, 도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연은 처음 보는 과목인데요. 혹시 PD님 아시나요? 네, 자연 몰라요? 몰라요? 과학 아니에요? 자연 수업을 안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뭐 지금 뭐예요 그러면? 자연이 아니면? 자연이 어떤 과목? 자연. 실제 시가지를 재현해 놓은 만큼 식당과 다방 같은 상점가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감자전, 도토리묵 등 그 시절 시장 분위기가 물씬 나게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기름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진 다양한 전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철원 한상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전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 이렇게 윤기 나는 전 처음 보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전에는 다 쌀가루예요. 철원군에서 오대쌀로 만드는 습식 쌀가루예요. 그 쌀가루로 전을 부치기 때문에 일단 밀가루에 대한 알러지는 쉽게 드실 수 있고 소화가 잘 돼요. 고소하고. 묵무침도 저희는 철원 특산물인 파프리카 그리고 철원군 도토리 직접 묵을 써서 만들고 있고요. 감자전도 쌀가루로 저희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감자전이에요. 육전도 이게 돼지고기 등심이에요. 한 번도 얼리지 않는 생등심으로 하는데 이 돼지고기에도 고추냉이 가루로 특별 양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돼지 누린내도 없고요. 고추냉이가 철원군 특산물이에요. 고추냉이 장아찌 이걸 한번 곁들여 드시면 훨씬 깔끔하고 담백해요. 저희 집에는 모두가 다 철원 특산물이에요. 오대쌀, 파프리카, 고추냉이 굉장히 유명해요. 돼지고기도 유명해요. 그거를 한 상에 다 담았어요. 근데 이 감자전은 되게 두껍네요. 왜 이렇게 두꺼운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 집만의 특징이고 두껍지만 속은 촉촉하고 쌀가루 때문에 겉은 바삭해요. 사장님의 자랑 감자전, 과연 맛은 어떨지 기대되는데요. 진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겉바속촉인 것 같아요. 식감이 안에 감자가 되게 포슬포슬하고 겉에는 바삭바삭해서 진짜 너무 맛있고요. 간도 딱 짭짤한데 너무 짜진 않은 딱 좋은 간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고추랑 같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왜요? 일단 고기가 엄청 연하고요. 그리고 부추가 이제 매콤한데 되게 고소해요.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서로 시너지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완전 강추드립니다. 다시 네.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요. 네. 맛있는 거 먹는 김에 철원으로 이행시 해볼까요? 사랑이요? 철원이. 운 띄워주세요. 바로 할까요? 네. 철. 철철 넘치는 매력. 원 없이 힐링하고 있어요.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다시 움직여볼까요?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경원선의 중심역인 철원역입니다. 지금은 폐역이 되었지만 이곳 철원역에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외관만 복원해놓은 철원역인데요. 진짜 철원역은 전쟁 중 폭파되면서 폐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되게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타러 가보실까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소이산은 해발 362m의 높지 않은 산입니다. 하지만 전망대에 올라가면 드넓은 철원 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상부 정류장에 내린 뒤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전망대 도착입니다. 드디어 소이산 정상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오! 마지막 힘을 내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 나타나는 멋진 풍경. 넓게 탁 트인 평야의 광활한 모습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백마고지와 저 멀리 DMZ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광활한 평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원 평야는 한국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이자 곡창지대로 서로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이제 산악회에서도 한번 오고 친구하고도 오고 또 동료들하고도 한번 와서 이렇게 좀 3번 와봤어요. 맑고 좀 신선하고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지금 3번째 오는데 참 좋네요. 평야와 함께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전까지 북한의 노동당사로 이용되었던 건물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건물 일대가 전부 파괴되었지만 포탄, 총탄 자국과 함께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조금 있다 해가 지면 새롭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돼요.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철원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감독님, 이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네, 해가 지면 노동 당사를 중심으로 7시부터 10월 26일까지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뽀로로 미디어 아트부터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미디어 공연까지 다양한 29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시의 주제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염원하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노동당사를 미디어 캔버스로 해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의 평화를 염원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철원을 포함해 8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2025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간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기다린 후 드디어 시작된 미디어 아트. 시작부터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이 총탄이 가득했던 벽면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 중에는 철원 지역의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 딸 그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할 수 있게 나와서 너무 뿌듯하고 우리 철원군이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미디어 아트는 노동 당사뿐 아니라 철원 역사문화공원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철원역에선 당시 금강산 관광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 꽃으로 가득 찬 독립운동거리 등 환한 빛으로 역사공원 전역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원 역사문화공원의 관람이 끝났는데요. 우리의 역사부터 아름다운 미디어 아트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철원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철원하면 낮부터 밤까지 아름다운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철원의 역사문화공원 많이 놀러와 주세요. 선선해진 날씨에 가족들과 둘러보기 좋은 철원 역사문화공원 만나봤습니다. 가은 씨와 관람한 미디어 아트도 26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춘이 바라본 지방시대 청바지, 철원 역사문화공원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특별한 여행이었는데요.
전혀 다른 매력을 담은 철원의 낮과 밤을 만나봤습니다. 특히 저녁에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가을의 끝을 철원에서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강원의 역사와 문화, 맛과 자연까지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지역 소식들과 함께했는데요. 지금은 지방시대, 앞으로도 강원도의 이야기와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더 깊이, 더 생생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